나에게 맞는 캐릭터를 찾는 법. 나에게 맞는 캐릭터를 찾는 방법이라고 하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나에게 맞는 캐릭터도 있고 나에게 맞지 않는 캐릭터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대전제. 뭐냐? 배우라고 함은 본인이 주체가 돼서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죠. 쓰임. 즉 누군가의 선택을 받는 입장입니다. 선택을 받는 입장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결국 오디션이라고 함은 지난 시간에 한 것을 간략하게 다시 정리하자면 텍스트 원형이 있고 작가가 있어서 이 작가의 작품의 스토리가 지나가는데 거기에 어떠한 인물이 있습니다. 작가가 만들어 놓은 인물에 묘사가 있습니다. 묘사. 여기 묘사에는 외모에 대한 묘사가 있을 수도 있고 성격에 대한 묘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웹툰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같은 것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것을 기반으로 연출이 실사화를 하는데 이제 살아난 생명력을 부연하는데 이 연출과 작가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어떠한 상, 형태, 어떤 꼴, 여러 가지 어떤 결을 가졌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크게는 어떤 큰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인물의 A라고 하는 인물의 외모가 첫 번째고요. 외모, 이게 형태죠. 그 사람 고유의 형태. 여기에 플러스 그것에 부합하는 성격, 말투, 음성, 행동까지가 이미 어느 정도 요구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오디션이라고 함은. 여기에 부합되는 사람만이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아주 임꺽정이라고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조선시대 상남자,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세고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제한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 중에 선별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 중에서도 기골도 장대하고 그에 따른 풍부한 성량과 남성적인 목소리와 여러 가지 기반이 되어야겠죠. 임꺽정이라 하면 무술 같은 것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외형적인 것이 만족되어야만 불러서 오디션을 보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 임꺽정의 성격을 구현할 수 있는 성격이 되는지, 말투가 음성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별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즉 배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떠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계. 배우는 자기가 맡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 그래서 나에게 맞는 캐릭터인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 이 넓은 폭을 갖고는 있지만 이 안에서 골라야 하지만 배우 스스로가 이 한계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한계는 이런 것이 있죠. 성별. 성별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죠.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극 중에서 남장 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남장 여자가 아니고 그냥 여성 역할인데 남자가 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없는 일이죠. 성별 그리고 또 하나 나이 같은 것이 큰 아주 제약입니다. 어떤 극이나 영화의 경우에는 나이 든 모습부터 젊은 시절의 모습까지를 아주 스펙트럼을 길게, 연기의 폭을 길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이가 젊은 사람이 그 긴 스펙트럼을
연기로 보여주는 것이 힘들어서 비난을 받거나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극복하기가 어려운 배우의 한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에 있어서는 예전에 흑백 TV나 이런 그 배우의 특징, 외형적인 특징을 가릴 수 있었을 때에는 흑백 TV라든지 아니면 연극이나 이런 곳에서는 어두운 조명과 그 다음에 진한 분장 이런 것들로 관객과 배우의 거리도 어느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연기로 커버가 가능하지만 현대에 와서 이제 브라운관에서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의 경우에는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잘 해냈다고 하더라도 그 배우가 그 모습을 어느 정도 잘 해냈다고 하더라도 일반 대중이 보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부분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나이가 극단적으로 어리거나 나이가 극단적으로 많은 경우에는 다른 인물을 내세우는 겁니다. 아역 이런 것을 내세우는 겁니다. 나이 같은 것이 극복하기가 어려운 일이고 오히려 나이 같은 것을 잘못 건드릴 때는 후폭풍이 있는 겁니다. 박해일 씨 같은 경우가 예전에 영화에서 이렇게 했다가 아주 좀 좋지 않은 평을 받기도 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외형적인 한계가 존재하는 겁니다. 외형적인 한계, 태생적인 한계 이런 것이 있는 겁니다. 이 외형적인 한계 이것은 어떻게 파악하냐? 실제로는 외형적인 한계가 있고요. 이것의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는 객관성이 떨어집니다. 외형적인 한계는 항상 타인이 나를 보는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타인이 나를 보는 기준으로 봐야 하고 가급적이면 외형과 다른 것을 구분해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타인이 나를 보는 첫인상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인상. 타인이 나를 만났을 때 어떤 첫인상을 갖고 있었는지를 잘 기억해 봐야 합니다. 어떤 공통된 이야기들이 모이게 될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갖고 있는 내가 나를 생각하는 자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미화되거나 이제 왜곡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이 나를 바라봤을 때, 내 외형을 바라봤을 때 기대하고 있는, 생각하게 되는 어떠한 인물, 캐릭터. 이것을 그 사람, 그 배우의 외형적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약 40% 정도 된다 저는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 숫자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만 일단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배우가 가진 특색 중에 큰 것이 어떤 그 배우가 가진 음성이죠. 음성 또한 행동, 말투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약 60% 정도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서 오히려 무엇이 드러나느냐? 그 배우 자체의 성격이 드러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형. 일단은요. 외형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기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남자의 특징을 가진 외형의 특징을 잘 갖고 있는 배우다. 라고 하면 오히려 그 상남자의 특징을 조금 더 부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캐릭터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동석 씨 같은 경우죠. 팔뚝이 두껍고 근육질해 이런 것이 마동석 씨의 장점이지 않습니까? 그 배우가 가지고 있는 결이에요. 그 배우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한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하는 뭐 피부를 가꾼다든지 뭐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그런 일반적인 방식이 맞지 않는 겁니다. 이분에게는 오히려 거친 피부가 생명력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분에게는 좀 더 남성적인 두꺼운 근육 이런 것들이 강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캐릭터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것이 배우가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외형에 맞는 음성, 이 외형에 맞는 행동, 이 외형에 맞는 말투, 성격 등을 연기해 주는 것이 일단은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되는 거죠. 2번은 그 배우가 가진 외형보다 이 배우가 가지고 있는 음성, 행동, 말투, 성격을 통해서 이 배우가 실제로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는 나의 성격, 나의 성격이 되는 거죠. 나 스스로의 성격이 됩니다. 어찌됐건 스스로에 대해서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쩌니 저쩌니 해도 나에 대한 정보는 내 스스로가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양도 방대한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관찰해서 내가 나에게 가진 그 시각이 객관성만 띌 수 있다면 가장 정확한 평가가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가진 성격, 그것에 부합하는 나는 상남자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귀여운 것을 좋아하고 동물을 애호하고 내성적이고 부드러운 성격을 가졌다든지 이런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런 것이 나의 성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또 하나의 캐릭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때에는 1번 기본은 외형에 맞춰서 음성, 행동, 말투, 성격을 해줬다면 이 두 번째는 내 성격에 맞춰서 외형을 바꿔줄 수 있는 그 방법까지도 찾아놔야 하는 겁니다. 즉 외형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뭐니 해도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의상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럼 나의 성격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의상 같은 경우는 나중에 협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헤어스타일 정도는 내가 미리 이런저런 헤어스타일을 하면서 사진을 찍어 둔다든지 이런 것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어쨌든 내 음성, 행동, 말투, 즉 성격에 맞춰서 외형을 바꿀 수 있는 이 두 번째가 나에게 맞는 캐릭터 두 번째고요. 세 번째를 하자면 나의 장점 혹은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 나의 장점,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간 캐릭터, 연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자신 있는 연기는 어떤 연기냐? 비굴하게 하는 것을 잘한다. 나는 양아치스럽게 하는 것을 잘한다. 혹은 나는 정말 논리를 내세워서 변호사, 판사, 의사처럼 이렇게 말을 잘하는 굉장히 지적인 역할을 잘할 수 있다 하는 자신의 장점이 들어가고 혹은 어떤 신체 능력이라든지 나는 어떤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혹은 언어 구사력이라든지 나는 영어를 잘한다든지 외국어를 잘한다든지 사투리를 잘한다든지 이런 특장점을 살릴 수 있는 캐릭터가 있다면 내가 영어를 잘한다. 외국인 교포 역할은 어떤가요? 그런 것도 아주 좋은 캐릭터가 될 수 있겠죠. 내가 가진 이 특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캐릭터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외형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쓰임을 받을 때 내 음성, 행동, 말투, 성격이라는 것은 추후에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조금이나마 확률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일단은 내가 가진 외형을 잘 파악하고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첫인상을 기준으로 잘 파악해서 그것에 맞는 캐릭터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3개 정도 준비하면은 보통은 아무리 유명한 배우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한 가지 캐릭터만 가지고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대중의 기호에 맞고 연출과 작가가 원하는 인물에 부합하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극에서 아주 잘 소모되는 캐릭터라면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쨌든 나에게 무엇을 요구할지는 모르지만 내가 가진 장점을, 내가 가진 특징을 부각할 수 있는 것을 여기에 A, B, C, 영화 캐릭터 분석을 해서 나중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석해 놓고 열 몇 가지로 분석해 놓고 20 몇 가지로 분석해 놓고 나의 이 가진 것을 여기에 부합시켜서 좀 더 세밀하게 다듬어 나갈 수도 있겠죠. 이것은 조금 나중에 일이고, 일단은 3가지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외형, 그 다음에 내 성격, 그리고 특장점. 이것으로 나에게 맞는 캐릭터를 찾는 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